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뉴스를 생생하게 또 진정성을 담아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 오매전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은근히 김두식 아나운서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데 유익한 뉴스까지 또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역사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3일절이었던 어제까지 전국에서 23,086명이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우리 광주 전남은 오늘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광주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1차 접종 대상자가 11,77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틀 동안 3,274명이 접종을 마쳤고요. 3일절이었던 어제도 40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 기준 705명이 접종을 받아서 총 4,019명, 접종률은 3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 방역당국은 이 백신을 받은 이후 닷새 안에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는 정부의 권고를 따라서 이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또 그리고 이 백신 접종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광주 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에 가서 이 백신을 놓은 의사 선생님, 의료진 그리고 백신을 맞은 직원분을 같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그 몇 명의 접종자에게 어떤 백신 놓으셨나요? 오늘은 총 10분에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네.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에 혹시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인 분들이 있으셨나요? 이제 처음 맞는 백신이다 보니까 긴장감 때문에 조금 떨림이나 이런 울렁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계셨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접종 맞은 부위 조금 아픈 거 빼고는 큰 이상은 없었고, 이제 소수 한 10분 이내로 이제 그 가벼운 두통이나 이제 발열 같은 걸 호소하시는 분들은 계시긴 하였습니다. 네. 그런 반응들은 뭐 기존의 다른 백신들과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해당 반응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예방접종한 면역 이 반응이 생성되는 것에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이상 반응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백신을 접종받은 우리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번에 백신 맞게 되셨어요? 요양병원 직원인데요. 1순위로서 맞게 됐습니다. 네, 백신이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셨나요? 네, 저희 병원이 감염 취약시설이라서 환자분들을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맞게 됐습니다. 특별히 아프다, 이상 반응이 좀 있었나요?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요. 독감 백신 맞을 때와 비슷했는데요. 우리 모두 하루빨리 백신을 맞아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그 환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1순위로 빨리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접종받으신 다른 분들은 또 뭐 특이한 반응 없었습니까? 광주에서 없었고요. 전남도 지난 사흘 동안 1,950명의 백신을 맞았는데 큰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전국으로 보자면 전국에서 접수된 이상 반응이 총 156건이었는데 기존의 독감이나 결핵 등 다른 백신들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두통, 발열 등 그런 증세들, 경증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국민들도 서로의 또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은 신속하게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백신 시작됐다고 해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유익하게 아주 톡톡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뉴스도 부탁드릴게요. 네,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가량 남았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정가와 또 지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3번째 도전 만에 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돼서 가능성 있는 서울을 만들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최종 득표율에서 박영선 후보가 우상 후보를 크게 앞섰다면서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득표율이 박영선 후보가 69.56% 그리고 우상호 후보가 30.44%였습니다. 투표는 일반 국민 ARS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이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둘 다 모두 큰 차이로 박영선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산책, 병원, 도서관, 쇼핑 등 이 모든 것들이 21분 안에 가능한 21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또 30년 넘은 낡은 임대주택 단지부터 재건축을 시작해서 이 서민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 이후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해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네. 또 어제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단일화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이 제3지대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를 꺾었습니다. 안 후보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만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이후에 그러니까 기호 2번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단일화를 허락한 지지자들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거쳐서 오는 4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데요. 단일화 방식 그리고 최종 후보 결정 방식 그런 것들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골라온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서 광주천이 가득 차올랐던 것 기억하시죠? 이 집중호우 속에 광주 천변에서 실종됐던 70대 여성이 7달 만에 전남 무안군 영산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무안군 일로 영산강변에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이 환경 정화를 작업을 하고 있던 중장비 기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해 8월 폭우가 내렸을 때 광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그 77살 여성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소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 어르신이 또 치매를 앓고 계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이 어르신은 지난해 8월 폭우가 내리던 날 남편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주 북구의 자택을 나서서 이 동구 용산동 광주 천변을 따라서 걷는 모습이 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었는데요. 경찰은 당시 이틀 동안 533.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어르신이 물살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요. 네. 또 그 천변 주변에서는 이 어르신의 배회 감지기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사용하는 위치 추적기 네. 또 소지품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래도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유가족들이 힘내셨으면 좋겠다. 네. 꼭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예.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익한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